선생님은 좀 쉬웠다고 하는데, 그죠? 이 문제, 너무 쉽게 출제됐구나.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실력 차이에 준할 만큼. 잘 쳐야겠다는 이 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상황이잖아요. 틀린 문제 나왔는데 선생님 설명 듣고 끝.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님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죠. 오늘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오늘 끝나는 학교가, 중학생들은 지난주에 끝났고 고등학생들은 일단 오늘 끝나는 학교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직후에 혹은 기말고사 직후에 제가 항상 한두 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일단 학생들은 그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내실이 있었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어른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야단치거나 그런 거를 야단치지 마시고, 일단 중간고사를 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 3, 4일, 중학생들 2, 3일 치게 되는데, 어쨌든 준비 기간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일단 시험을 쳤다는, 며칠 동안 신경 써서 쳤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학생들에게 적어도 수고했다라는 말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애가 있지만 좀 과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도 최대한 좀 그래도 시험이라는 걸 아침에 가서 신경 써서 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라는 말을 정말 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시험 오늘 끝난 학교도 있고 일찍 끝나는 학교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일단 지나간 중간고사 결과, 과거 이런 것, 과거 이미 중간고사는 과거가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해야 될지, 혹은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좀 인도하는 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의 난이도 평가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다 좀 더 붙이면 부재라고 하죠.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면 선생님은 좀 쉬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려웠다고 하고, 이게 대부분의 이제 상황이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왜 다른가? 선생님도 어렵다고 하고, 어려우면, 아주 어려우면, 그죠? 최상위권도 어렵고 그러면 100점이 잘 없고 그러면 선생님도 어려웠다고 평가를 할 거고 학생들도 어려웠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쉬웠다, 별로 심각하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학생들은 어려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더 많죠. 지금 저의 이번 중간고사를 치고도 그런 경우가 일단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는데 이 학생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 다른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선생님의 평가와 학생의 평가가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실력 차이입니다. 선생님과의 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실력을 가졌고 학생은 이런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실력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다른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시험지를 펼쳐놓고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시험지가 쉬워질수록 선생님 손도 대지 않고 보면 풀립니다, 그냥. 그죠? 이 문제,
너무 쉽게 출제됐구나. 보기만 해도 되고, 그죠? 근데 학생들은 어려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은 첫 번째는 실력 차이입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실력 차이가 더 드러나게 되죠. 시험이 막 어려워지면 이 실력 차이가 아주 시험이 어려우면 뭐 밑에 학생들은 거의 뭐 못 푼다고 무조건 어려운 거니까 학생들한테는. 근데 이제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이 보기에도 그러면 뭐 실력이 좋은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실력 차이가 좁으니까 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죠. 선생님도 어려웠구나. 정말 너한테도 힘들었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학생도 힘들었다. 그러면 이런 평가가 일어나진 않죠. 실력 차이가 줄어들면. 근데 실력 차이가 많을수록 학생들과 선생님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 때문이고, 두 번째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게 상황의 문제입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냐? 시험이라는 상황.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선생님은 그 시험지를 가지고 보면서 분석을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실력 차이에 준할 만큼. 그래서 체험이라는 말은 뭐냐? 학생들은 45분 중학생, 고등학생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시험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한다라는 의미,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같은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으면 대부분 뒤쪽에 어려운 문제가 배치되고 1번부터 쉬운 문제가 나오죠.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면 어려운 문제를 1번, 2번에다가 한 문제 집어넣고, 그죠? 문제 순서만 바꿔도 이 시험의 난이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문제를 분석하는 선생님의 입장,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파악하면 좀 분석은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문제를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면 사실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가 돼요. 같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45분, 50분 동안 그죠? 발가락에 힘줘가면서 그죠? 목에 그러니까 땀 흘려가면서 풀었던 그 상황과 선생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잘 쳐야겠다는 이 마음 그죠? 앞 시간이 있었다면 앞 시간 틀려가지고 또 그 심적 부담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치는 이 체험과 그냥 한 과목 문제를 얘들이 이번엔 어떤 식으로 출제됐냐 이렇게 쳐다보면서 분석하는 거는 결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마음과 선생님의 이 상황, 그러니까 학생이 보는 시험과 선생님이 보는 이 환경,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난이도 분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생은 힘든 거죠. 이런 상황도 굉장히 크게 이 평가가 달라지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단 이거는 이제 학생 이야기인데 학생들은 대부분 풀었던 문제를 틀립니다. 풀어봤던 문제, 학생들은 대부분 풀어봤던 수준의 문제를 틀립니다. 정말 확률이 낮게 숫자까지 똑같은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아서 이렇게 그냥 옮겨버린 경우에는 진짜 운이 좋으면 똑같은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것이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내시니까 숫자라도 바꿔서 내시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숫자가 바뀌는 문제는
그죠? 숫자만 바뀌는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실력이 좋을수록 같은 문제인지 금방 알죠. 학생들도. 그죠? 그래서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실력이 떨어질수록, 실력이 낮을수록 풀어봤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는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다 다루었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도 했었고 이 문제도 했었고. 왜냐하면 문제집을 몇 권 풀고 시험을 치러 가잖아요. 대부분의 학원에서. 그죠? 집에서 풀어도 몇 권을 푼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원을 일반적으로 다 다니니까 학원의 상황은 보면 기출문제도 풀지, 또 뭐 복습하면서 문제 풀지, 너네들이 평상시에 풀었다가 틀린 문제 모아서 또 풀지, 막 이렇게 여러 번 풀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풀었던 거고 저 문제도 풀었던 거고, 그래서 대부분 풀어봤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근데 학생의 학습은,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틀렸던 문제를 동그라미 원래 아는 문제, 이런 원래 아는 문제, 틀렸던 문제를 원래 아는 문제의 수준까지 만들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가 극히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등급 학생 중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또 틀려오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상황이잖아요. 틀린 문제 나왔는데 선생님 설명 듣고 끝. 또 틀린 문제 나오면 선생님 설명 듣고 대충 한번 풀어보고 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봤던 문제, 이런 문제를 대부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문제 다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틀렸다는 거죠. 이게 뭐 선생님이 우리가 안 다뤄봤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하기도 사실 좀 힘든 건 맞지만 그게 그 상황을 떠나서 일단 진짜로 그 시험에 나온 문제들의 대부분의 학원에서 다루었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그게 사실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 별로 안 어렵고 다 수업 시간 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학생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시험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간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학생은 체험하는 거고 선생님은 분석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수능 시험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뭐 1000명 이상, 몇 명이 정확하게 수능 출제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명 이상이 한 달 이상을 합숙하면서 문제를 만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수능 1교시가 끝나면 그때마다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난이도 분석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냈다, 평이하게 냈다, 어떻게 좀 어렵게 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뭐 잘 안 맞는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안 맞는 이유를 저는 2번에서 발생한다고,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이 느끼는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체감 난이도가 실제 난이도인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한테 우리 투표 출구조사 하듯이 물어보고 나중에 등급컷을 보면 그게 진짜 난이도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발표되는 것과 왜 차이가 있느냐? 그 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체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거니까. 하지만 그거는 진짜 학생들의 실력으로, 학생들의 눈높이로 그 문제나 그 상황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 좀 학생들이 말하는 난이도와 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죠? 다르게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아이가 체험한 체감 난이도니까 이제 뭐
다 배웠는데 왜 틀렸냐, 선생님은 쉽다고 하는데 너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마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라는 거는 일단 지나간 거는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쉽게 냈는데 넌 못 쳤구나, 뭐 이렇게 아이의 길을 꺾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괜찮으니까 앞으로 준비를 좀 더 잘해보자,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2학기 이렇게 시험을 치고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냐, 칭찬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